다들 오랜만이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야. 예쁘지 않니? 네가 감히 여기서 이런 짓을 해. 제정신이 아니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74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년 동안 한 사람에게 무시당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제 중학교 동창 박명희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명희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가난하다고, 공부 못한다고, 시집 못 간다고. 결혼한 뒤에도 만날 때마다 자랑만 했습니다. 남편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50년 동안 그랬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웃으면서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50년 만에 중학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명희가 또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야겠다. 그리고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70년 저는 인천 동구의 한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네 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오빠 둘, 언니 하나, 그리고 저. 학교에 갈 때도 언니가 입던 교복을 입었습니다. 도시락도 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박명희는 달랐습니다. 명희네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역회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명희는 항상 깨끗한 교복을 입고 왔고 도시락도 흰쌀밥에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친했습니다. 같은 반이었고 키도 비슷해서 앞뒤 자리였습니다. 순이야, 이거 먹어봐. 명희가 자기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고마워, 명희야. 저는 명희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반 아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순이네 오빠 부두에서 일한대. 진짜? 완전 막노동이네. 쪽팔리겠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명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집안이 가난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명희의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명희는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순이야, 이번 시험 공부 많이 했어? 응. 열심히 했어. 나는 과외 선생님이 집에 와서 가르쳐줘. 넌? 나는 혼자 공부해. 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명희의 눈빛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진학 상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순이야, 넌 고등학교 어디 갈 거니? 저는 상업고등학교 갈 생각입니다. 상업고? 인문계는 안 가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빨리 취직해야 해서요. 그렇구나.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명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고 갈 거예요. 인문계에서 제일 좋은데요. 오, 명희는 성적도 좋으니까 충분히 가겠구나. 명희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명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이야,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 응. 너 취직하면 잘 될 거야. 힘내. 고마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명희는 진심으로 격려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1973년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무역회사 사무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3만 원. 많지 않았지만 집에 보탤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명희는 대학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화여대 영문과였습니다. 1975년 저는 선을 받습니다. 상대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나이는 28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그랬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말주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저 남자 괜찮아 보인다. 정직하게 생겼어.
네.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1976년 봄, 저는 23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월세방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저도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1978년 첫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지은이. 너무 예뻤습니다. 1980년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지연이. 저희 부부는 두 딸을 보물처럼 키웠습니다. 남편은 정비소 일을 열심히 했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1982년 드디어 우리 집을 샀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작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그 무렵 명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이야? 나 명희야. 명희야. 오랜만이다. 응. 나 결혼했어. 축하해. 누구랑 했는데? 의사.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이야. 그렇구나. 잘 됐다. 너는? 나도 결혼했어. 정비소 하는 사람이랑.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비소. 뭐 괜찮은 직업이지. 명희의 목소리에서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왜 저는 항상 명희보다 못한 걸까? 하지만 남편이 위로해줬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돼. 고마워요, 여보. 1985년 중학교 졸업 15주년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잖아. 그래도. 왜? 부끄러울 거 없잖아. 당당하게 가.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동창회에 갔습니다. 식당에는 2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반가웠습니다. 그때 명희가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빛났습니다. 어머, 순이야. 명희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응. 잘 지냈어. 나도. 요즘 남편이 강남에 병원 개업했거든. 엄청 바빠. 그렇구나. 너는? 남편 뭐 한다고 했지? 정비소? 응, 정비소. 아, 그렇지. 요즘 자동차 많아져서 괜찮겠네. 뭐, 그럭저럭. 명희는 그날 내내 자랑만 했습니다. 남편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파트가 얼마나 큰지,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2000년 졸업 30주년 동창회였습니다. 이번에도 명희는 자랑투성이었습니다. 순이야, 우리 큰아들 의대 갔어. 아빠 뒤 이을 거야. 대단하다. 둘째 딸은 약대. 너희 딸들은? 큰애는 대학 나와서 회사 다녀. 작은애는 결혼했어. 아, 그렇구나. 회사원. 뭐 괜찮은 직업이지. 명희의 말투에는 항상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못해. 2010년 졸업 40주년 동창회. 이번에도 명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강남에 성형외과 개업했어. 하루 매출이 몇 천만 원이야. 잘 됐네. 너희 사위는 뭐 한대? 중소기업 다녀. 아, 중소기업. 요즘 중소기업 힘들다던데. 저는 그날도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오늘 동창회 갔다 왔는데. 왜요, 엄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또 그 명희 이모 만났어요? 응. 엄마, 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만나요? 그래도 오랜 친구잖아. 친구요? 엄마 무시하는 사람이 무슨 친구예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2024년 9월, 집에 초대장 한 통이 왔습니다. 중학교 졸업 54주년 동창회 안내장이었습니다.
일시 2024년 10월 15일 오후 6시. 장소 인천 송도 호텔. 저는 초대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명희를 만나야 하나. 그때 큰딸 지은이가 왔습니다. 지은이는 올해 51살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5년 전에 퇴직하고 지금은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동창회 초대장이야. 또요? 엄마, 이번에는 안 가세요. 하지만 엄마, 매번 가시고 나서 우울해하시잖아요. 왜 자꾸 가세요? 그래도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그때 작은 딸 지연이도 들어왔습니다. 지연이는 올해 49입니다. 결혼해서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예요? 동창회 가는 거. 또요? 엄마, 금영이 이모 또 만나시게요? 응. 엄마, 제발 이번에는 안 가세요. 저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엄마 우울해하시는 거 보기 싫어요. 두 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았어. 이번에는 생각해 볼게. 며칠 뒤 명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나 명희야. 응, 명희야. 동창회 초대장 받았지? 응, 받았어. 이번에는 꼭 와야 해. 54주년인데. 순이야, 나 너 꼭 보고 싶어. 요즘 내가 할 이야기가 엄청 많거든. 그렇구나. 응.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압구정에 빌딩 샀어. 50억짜리. 축하해. 그리고 둘째 딸이 미국에서 약국 체인점 운영하는데 대박 났어. 그래, 잘 됐다. 너는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 나? 그냥 평범하게 지내. 그렇구나. 뭐 평범한 게 좋은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50년 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두 딸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지연아. 네, 엄마. 엄마가 이번 동창회에 갈 거야. 엄마. 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뭐가요? 저는 두 딸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딸 지은이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응.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겠어. 지은이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전략을 짜봅시다. 전략? 네. 명의 이모를 제대로 당황하게 만들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지은이는 프리랜서 컨설턴트답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첫째, 엄마 외모부터 바꿔야 해요. 외모? 네. 명의 이모가 엄마 무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외모잖아요. 그동안 엄마가 꾸미지 않으셨으니까. 맞아. 둘째, 엄마 스토리를 만들어야 해요. 스토리? 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포장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인상적으로 들리게. 그게 가능해? 당연하죠. 엄마는 자랑할 게 엄청 많은 분이에요. 그동안 말을 안 하셨을 뿐이지. 지은이의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셋째, 타이밍이에요. 명의 이모가 자랑을 하려고 할 때 엄마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요. 그게 쉽겠니?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지은이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지한테도 연락해야겠어요. 민지? 네. 민지가 이번에 큰 역할을 할 거예요. 민지는 작은 딸 지연이의 큰딸, 제 손녀입니다. 올해 25살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민지가 왜? 할머니, 민지가 요즘 뜨거든요. 뜨다니? SNS에서요. 민지 팔로워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민지가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협찬도 엄청 주고. 그걸 내가 왜 몰랐지? 할머니가 민지 인스타그램 안 하시잖아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 민지가 집에 왔습니다. 민지는 키가 170cm가 넘고 모델처럼 날씬했습니다. 할머니, 이모가 연락받았어요. 민지야, 내가 정말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할머니, 저 이번 기회에 그 명의 할머니한테 제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고마워, 민지야.
그럼 일단 할머니 옷부터 사러 가요. 민지는 저를 백화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때요? 민지가 고른 옷은 제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화려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할머니 피부톤이랑 잘 어울려요. 정말? 네. 그리고 이 가방도요. 민지가 들고 온 가방은 명품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 할머니, 이거 제가 협찬받은 거예요. 할머니 드릴게요. 민지야.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받은 게 많은데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날 저는 새로운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도 갔습니다. 민지가 예약해준 유명 디자이너 미용실이었습니다. 할머니 헤어스타일도 바꿔야 해요. 미용사가 말했습니다. 2시간 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완전 젊어 보이세요.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네. 이 정도면 60대로 보여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뭔데? 엄마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화면에는 제 인생이 연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52년 출생, 1970년 중학교 졸업, 1973년 상업고등학교 졸업, 무역회사 취직, 1976년 결혼, 1978년 장녀 출산, 1980년 차녀 출산, 1982년 첫 내 집 마련, 1990년 남편 정비소에서 자동차 부품 도매업으로 확장, 2000년 부평구 아파트 매입, 2010년 남편 사업 확장, 인천 전역에 부품 공급, 2015년 남편 은퇴 사업 정리, 2024년 현재. 지은이가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사실이죠? 응. 그렇지. 그럼 됐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예를 들어 남편이 정비소에서 일했다가 아니라 남편이 자동차 관련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아니니? 아니에요. 사실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명의 이모도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 큰딸인 저 이야기도 써야 해요. 내 이야기? 네. 저 대기업에서 20년 일했잖아요. 응. 그리고 지금은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대기업들 자문해주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지만 너 회사 그만뒀잖아. 엄마,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 독립한 거예요. 지금 제 연봉이 회사 다닐 때보다 2배예요. 정말? 네. 엄마가 모르셨던 거예요. 제가 말 안 했으니까. 그리고 작은 딸 지연이 이야기도요. 지연이는 결혼해서 애들 키우잖아. 네, 맞아요. 근데 지연이 남편이 뭐 하는지 아세요? 회사원이지. 엄마, 지연이 남편이 그룹 부장이에요. 연봉이 1억 넘어요. 진짜? 네. 그리고 지연이도 요즘 온라인 쇼핑몰 운영해요.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어요. 내가 왜 이걸 다 몰랐지? 엄마가 물어보지 않으셨으니까요. 저희도 자랑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민지 이야기는 최고죠. SNS 팔로워 10만 명 대기업 다니면서 인플루언서 활동, 광고 수입까지. 지은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엄마 명의 이모 아들이 의사고 뭐고 간에 우리 가족이 훨씬 멋있어요. 정말? 네. 그동안 엄마가 겸손해서 말 안 하셨을 뿐이에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 이제 연습해야 해요. 명의 이모가 자랑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은이는 롤플레잉까지 시켰습니다. 제가 명의 이모 역할 할게요. 엄마 준비됐어요? 응. 순이야, 우리 큰아들이 강남에서 병원 한다니까? 하루 매출이 어마어마해. 지은이가 명의 흉내를 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잘 됐네. 우리 큰딸도 대기업 컨설턴트로 일하는데 요즘 바빠 죽겠다고 하더라.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동창회 당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민지가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준비하세요. 민지가 저를 화장대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해줬습니다. 할머니 눈 감으세요. 민지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1시간 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세상에. 할머니 어때요? 너무 예뻐 보여. 당연하죠. 우리 할머니 원래 미인이셨잖아요. 그리고 민지가 준비한 옷을 입었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투피스였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협찬받은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완벽해요. 지은이와 지연이도 왔습니다. 엄마, 완전 멋있어요. 어머, 엄마 진짜 젊어 보이세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나야? 오후 5시 30분, 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차로 태워다 줬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응. 근데 떨린다. 할머니는 멋있는 분이에요. 자신감 가지세요. 고마워, 민지야.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안내판에 중학교 54회 졸업생 동창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러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5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당당해질 차례야.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2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순이야. 한 동창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순이 맞아? 응, 맞아. 세상에. 완전 달라졌네.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꾸몄어. 완전 젊어 보여.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이야, 가방 예쁘다. 명품 아니야? 이거? 손녀가 선물해줬어. 손녀가? 대단한데?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명희가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금팔찌. 여전히 불을 과시하는 차림이었습니다. 어머, 다 들어왔네. 명희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순이야? 응, 나야 명희야. 세상에. 너 완전 변했다. 명희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좀 꾸며봤어. 가방 예쁘다. 어디 거야? 이거? 브랜드. 손녀가 협찬받은 거 놔줬어. 협찬? 손녀가? 응. 우리 손녀가 SNS 인플루언서거든. 팔로워가 10만 명 정도 돼. 명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렇구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명희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이야,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범하게. 나는 요즘 바빠 죽겠어. 우리 큰아들이 압구정에 빌딩 샀거든. 50억짜리. 시작됐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대단하다. 그렇지? 이제 임대료만 한 달에 3천만 원이래. 좋겠다. 우리 큰딸도 요즘 바쁜데. 큰딸? 뭐 하는데? 대기업 컨설턴트. 여기저기 자문해 주느라 바빠. 회사원이구나. 아니, 프리랜서야. 연봉이 회사 다닐 때보다 2배래. 명희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작은 딸도 요즘 잘 돼.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은 번다더라. 사위도 그룹 부장이고. 연봉이 좋더라고. 명희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다른 동창이 물었습니다. 순이야, 남편은 뭐 하셨어? 남편? 자동차 부품 사업 했었어. 사업? 크게 했어? 뭐? 인천 전역에 공급했었지. 지금은 은퇴했어. 명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비소 한다고 하지 않았어? 정비소에서 시작했지. 근데 나중에 확장해서 도매업 했어. 20년 정도? 명희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인스타 라이브 켤게요. 할머니 나오실 거예요. 잠시 후 명희의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명희가 핸드폰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순이야.
왜? 너희 손녀. 지금 SNS에서 라이브 중이야? 응? 민지가?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지가 정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제가 찍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할머니 동창회 가셨어요. 할머니 너무 예쁘시죠?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완전 우아하세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유유. 할머니 가방 뭐예요? 예쁘다. 명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손녀. 유명하구나? 응.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좀 알려졌나 봐. 팔로워가 몇 명이래? 10만 명? 아니다. 지난주에 12만 명 넘었다고 했나? 명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명희는 계속 저를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동창이 물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뭐 하면서 지내? 나? 그냥 집에서 쉬지. 자식들이 잘 챙겨줘? 응. 애들이 효자, 효녀야. 명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효자야. 매달 용돈 1,000만 원씩 줘.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용돈은 안 주더라. 명희가 승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덧붙였습니다. 대신 생활비 전부 대주고 여행비도 대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사줘. 용돈은 내가 쓸 데가 없어서 안 받는 거야. 애들이 주겠다고 하는데. 명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동창이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 진짜 복 받았다. 뭐?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지. 그때 명희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순이야, 집은 어디 살아? 부평. 아, 부평. 거긴 좀 오래된 동네지. 뭐? 그래도 살만해. 우리는 강남이거든. 역삼동 타워 팰리스. 명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워 팰리스? 거기 좋더라. 우리 큰딸이 거기 고객사 있어서 자주 간다던데. 강남은 좋지. 나도 가끔 가는데 쇼핑하기 편하더라. 명희가 물었습니다. 쇼핑? 자주 가? 응. 딸들이랑 가끔 백화점 가지. 손녀가 명품 매장 VIP라서 편하게 쇼핑해. 손녀가 VIP? 응. 인플루언서라서 브랜드들이 잘 챙겨주나 봐. 명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잘 사네. 부럽다. 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지. 명희도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평범하게 사는 거지. 하지만 명희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잘하고 계세요? 응, 잘하고 있어. 엄마, 제가 지금 차로 가고 있어요. 10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뭐? 왜? 깜짝 선물이에요.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희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큰딸. 곧 온대. 여기로? 응. 10분 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이도 함께 왔고 민지도 함께 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왜 왔어? 엄마 동창회라고 하셔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이야, 딸이야? 응, 큰딸이야. 어머, 예쁘다. 지은이가 동창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동창분들이시죠? 저는 큰딸 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연이도 인사했습니다. 저는 작은딸 지연이에요. 민지도 인사했습니다. 저는 손녀 민지예요. 할머니 친구분들 만나 뵙고 싶었어요.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순이야, 딸들 정말 예쁘다. 손녀도 모델 같아. 명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은이가 명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명희 이모님이세요? 응, 그래.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랜 친구시라고.
그래. 이모님 아드님이 의사시라고 들었어요. 대단하세요. 지은이의 말에 명희가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응. 큰아들이 강남에서 성형외과 하고 있어. 대단하시네요. 저희 어머니 정말 이모님 자랑 많이 하세요. 명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랑을? 네. 오랜 친구가 성공해서 엄마도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은이의 말에 명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단체 사진 찍어요. 민지가 동창들과 저 그리고 딸들까지 모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바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습니다. 할머니 동창회 할머니 친구분들 모두 멋지세요. 우리 엄마들도 함께.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 달렸습니다. 명희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명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이야, 잠깐 나올래? 응. 우리는 연회장 밖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명희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순이야. 왜? 미안해. 50년 동안 너를 무시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어.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내가 우월하고 싶어서.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항상 불안했어.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 그래서 너한테 자랑만 했던 거야. 너를 무시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를 보니까 알겠더라. 진짜 행복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명희야, 솔직히 말할게. 50년 동안 너한테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 미안해. 근데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알아? 복수하려고 온 거야.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한테 한 방 먹이려고. 너도 나처럼 창피하게 만들려고. 근데 막상 보니까 너도 불쌍하더라. 명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명희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를? 자랑하고 비교하고 우월감 느끼는 거. 우리 나이가 이제 70 넘었어.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자. 친구로서. 명희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해. 저는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잊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저는 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후련하더라. 명희 이모는요? 울더라. 미안하다고. 민지가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속 시원하셨죠? 하하, 솔직히 조금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지연아, 민지야. 네, 엄마 할머니. 고마워. 너희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 엄마,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원래 멋있는 분이에요. 맞아요, 엄마. 그동안 너무 겸손하셨어요. 할머니, 저 오늘 진짜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세 사람을 꼭 안아줬습니다. 며칠 뒤 명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나 명희야. 응, 명희야.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왜? 우리 둘이 점심이나 먹을까? 좋아. 토요일 명희와 만났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명희는 화려한 옷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여기 맛있어. 그래. 시켜보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희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사실은 나도 힘들었어. 남편이 작년에 치매 판정 받았어. 저는 놀라서 명희를 봤습니다. 치매? 응. 초기인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 명희야. 아들들은 바빠서 돌볼 시간이 없고 나 혼자 간병하고 있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랑만 했지만 사실은 외로웠어. 진짜 친구가 필요했는데 내가 다 밀어낸 거야. 저는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정말? 응. 우리 이제부터 진짜 친구하자. 명희가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명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명희는 남편 간병 이야기를 했고 저는 위로해줬습니다. 저는 일상 이야기를 했고 명희는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50년 만에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딸들은 자주 찾아오고 손녀 민지는 주말마다 옵니다. 명희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냥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 명희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뭐가? 나한테 친구가 되어줘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명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자랑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진짜 행복은 솔직해지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고 진심으로 연결되는 것. 50년 동안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무시하고 계신가요?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더 짧습니다. 자랑하고 비교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연결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